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포커스인에선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단체장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교육의 수장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최초의 재선 교육감으로 취임 6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경남 교육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고정 패널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귀남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재선이긴 하지만 취임 1년을 맞는 소감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예, 빠른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교육 혁신, 거기에 공감해준 도민, 학부모, 우리 교직원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짧게 보면 1년이고 길게 보면 5년이기도 합니다. 지난 1기 교육감 4년 동안 저는 수업 혁신이라든지 또 평가방법 개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의 변화에 충실했다면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 남은 2기 교육감 남은 3년은 시스템의 변화에 좀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무상교육, 그리고 교권지원센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해서 우리 경남 교육이 미래 교육 100년의 주춧돌을 놓는데 기여하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로 불발됐죠. 학생인권 조례안. 임기 내에 재추진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지난 1년여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나 도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데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한번 의회의 집행부가 의회에 제안돼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회에 또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를 조례로 만들었을 때의 그 힘만큼은 힘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또 다른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조례라야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러나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학생들이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드립니다. 네, 이 문제 두 분 패널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도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 조례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이유, 변호사님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제 진보적 교육감인데 진보의 동반자인 민주당의 그 당론, 도의원들의 그 당론을 채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58석 중에 34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도의원들로부터 지지를 결국 못 받았다. 그게 이제 결정적 원인이겠죠. 그렇게 된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권의 문제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반대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이게 일종의 종교 전쟁으로 정치화가 돼버려 가지고 양쪽이 갈려버리는,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문제가 됐다는 것이 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절차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그렇거든요. 결국 각 학교의 교칙을 개정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체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방지한다는 김지수 의장의 그 말씀도 체계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결국 정치 문제화에서 이게 교육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화 돼버려서 넘지 못했던 게 결정적인 이유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그 조금 전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남도 의회 의원님들의 여론이랑 이 표결, 그 의견 그리고 경남도 의회 의장의 판단 이것들은 경남도민들, 경남의 학부모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고 또 대의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인권이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지만 지금 학교 현장을 보면은 인권보다도 인권이라는 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법으로도 사실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10년 전에 경기도와 서울에 추진했던 학생인권 조례를 뒤늦게 경남에서 하려는 건 조금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조금 너무 치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교원단체, 교권단체들 그리고 종교계의 우려가 또 컸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문제는 뭐 경남교육청의 그 외벽에도 크게 현수막으로 붙였습니다만 학교 폭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은 선생님 학생을 때리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학생을 때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유네스코 학생 아동 인권 회의에 가서 호소했듯이 너무 긴 학습 시간, 공부 스트레스, 그런데 개인의 창의성은 사라지지 못하고 학생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였는데 이제 뭐 결론이 났으니만큼 정말 경남 교육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더 천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패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육감님 공감하시나요? 방금 그 하기남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문제가 쟁점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로 화하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좀 더 향상되고 좋아지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그 조례가 안고 있는 교육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1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시도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은 문제 제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교육청에 맡겨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용역을 주고 그것을 초중등 교육법에 넣을 것인지 학생인권법을 따로 만들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학생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함께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 문화를 좀 더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꼭 그렇게 문제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순기능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야 될 소중한 가치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선 7기 1주년 특별 대담 모든 출연자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잘한 건 이것이고 또 부족했던 것은 이 부분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뽑아본다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교육감이 생각을 너무 이렇게 좁게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그 무상급식과 또 무상교육 이런 어떤 그 경상남도와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노력했던 점, 뭐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 교육감으로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루어냈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세운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경상남도 전체가 1년 이상 학생 인권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경상남도 교육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노력이 경상남도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좌절했다는 것이 저는 참 많이 아쉬운, 그래서 성과도 학생 인권과 관련된 인권 친화적인 문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쉬움도 저는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남교육의 지난 1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적 교육감답게 아주 생활 밀착형, 세밀한, 그러면서 아기자기한 변화를 주었다. 대표적으로 마산 구암동에 가면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있거든요. 과거 우리가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도서관에 천장 놓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어떤 사람은 떠들고 어떤 사람은 책 보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도서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박종원 교육감의 그 교육 철학의 실현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주 세밀하게 우리 초등학생들 등교할 때 보면 비 올 때나 이게 보면 이게 백팩, 배낭 커버, 이게 30kg의 초록색 그 숫자가 적힌 그 커버가 있습니다.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쭉 메고 가는데 아주 작은 조그만 실천이지만 교통사고 방지에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이 진보적 교육감이 생활 밀착형으로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체감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결국 이제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인데, 교육은 교육답게 어떤 정치적으로 조금 멀리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적 문제가 돼버려서 또 타이밍도 적절히 맞지를 않아가지고 인권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에 덮여버려서 결국 교육감마저도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이 조금 저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에 그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지난 1년간 잘하신 점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건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고요. 그 무상급식의 재원이나 무상교육의 재원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뭘 벌어서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론이 모아진 것이고, 그래서 그건 어떤 재정 여건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공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인권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정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또 교육감님이 학교 다니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더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끼리 폭력이 더 심하고, 그래서 지금 경남도 의회에서 이번에 할 때 이게 쟁점을 지방자치법규 제정을 통해서 쟁점을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쟁점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서 이 문제를 이제 건너뛴 것이죠. 건너뛴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교육감님 신경 쓰시는 자잘한 것, 전 참 그 도서관 하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서관이 창원에 한 구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미국에서 보고 외국에 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 뭐 자잘한 것들을 잘하신 거는 그건 사실은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들, 지금 우리 경남이 처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수축 사회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30년 내에 우리 학령 인구의 한 절반이 준다고 합니다. 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 시골에 그러면 중학교를 둘 수 없느냐? 중학교를 둬야 됩니다. 계속 교육은 진행되어야 되고요. 이런 시기에 4차 산업혁명에 어떤 학생들을 키울 것인가? 장애력을 듬뿍 돋우고 개변형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큰 교육의 틀이 유감스럽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더 한 것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급격한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기본의 위기,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경남 교육 현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뒤에 교육인권 경영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이 교육인권 경영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는 이 교육인권 경영도 학생인권조례나 마찬가지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인권 경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우선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생산 수단으로서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자본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기계와 같은 어떤 수단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 그 뭐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면서 노동자를 얼마만큼 인간으로서 생각하느냐. 또 교육청과 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교직원들을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예우하느냐라는 이제 그것을 저는 인권 경영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00개 가까운 국가기관들의 다 인권 경영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대한민국의 17개 시도는 다 인권 경영을 선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없는, 참 이것이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것이구나 하는 우려를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만, 교육인권 경영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래도 우리 교육청만큼은, 학교만큼은 인간 중심의 따뜻한 어떤 그 조직이고 싶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좌절이 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조례가 안 되면 교육감으로서 초중등교육법 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조문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과 공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학생 중심, 사람 중심, 이런 어떤 조직의 운영, 이것을 저는 교육인권 경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교육인권 경영입니다. 이것조차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행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는 그분들도 다 공감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조차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학교의 인권 경영을 꼭 저는 해서, 우리 사회가 방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인구 급감 시대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그 점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중심, 학생 중심, 미래 중심의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민주당 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그간 경상남도와도 다양한 소통을 해오셨는데, 경상남도와 관련한 교육 행정에 성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그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상급식 뛰어넘어서 무상교육, 이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작이 됐습니다만 내년, 후내년까지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 수업료,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까지 이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가 아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무상교육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가 재원이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도가 30%, 또 시장 군수님들이 40% 이렇게 재원을 모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이 협치의 주요한 산물이었고요. 뭐 자잘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협의회 차원의 어떤 그 협치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이 같은 비율로 참여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가 직접 공동 사업을 챙기는 이런 것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만들어낼 그럴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도하고 또 시장 군수님들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협치가 잘 이루어져서 협치가 잘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 학교와 교육을 신뢰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도지사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갈등도 많았었는데요. 자, 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지난 1년 동안의 협치, 두 패널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일단은 뭐 한마디로는 일단 시끄럽지 않고 불협화음 없이 잘 흘러갔다는 것이 참 큰 평가인 것 같고, 그것은 결국은 박종원 교육감님이 김경수 지사나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때까지 철학적 소통을 계속 해온 그 결과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선거 후에 보면 취임 후에 김경수 지사는 박종원 교육감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치하자고 했고, 또 박종원 교육감님도 허성무 창원시장을 무격식으로 방문을 해서 도와 창원시, 도교육청이 서로 이렇게 협치를 하자는, 그것이 그 결과가 기본적으로 어떤 진보적 교육 철학을 공유해서도 그렇지만 예전에 그 홍준표 지사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사라지면서 박종원 교육감의 그 교육 철학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도정이고 시정이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육. 근데 이게 이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시정과 도정은 도지사, 시장이, 그리고 이 교육은 교육감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시장 선거, 도지사 선거가 러닝메이트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이번에 협치 패널이라고 하셨는데 협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감 생각이 다르고 시장 생각이 다르고 지사 생각이 다르면 그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그 미셸리라는 워싱턴 교육감이 한국계였는데 그 선거로 뽑힌 게 아니고요. 워싱턴 시장이 임명을 한 겁니다. 아주 똑똑한, 아주 우리 워싱턴의 그 낙후된 교육을 살릴 사람이라 해가지고 전국 언론에 관심을 모았는데, 이 교육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런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치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게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홍준표 지사 때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홍 지사 때도 무상급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 재원을 안 준 게 아니고요. 급식 재원을 주는데 급식 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급식 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 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이걸 이제 감사를 하자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아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급식비만 대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경상남도와 감사 없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마찰이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거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제가 사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도정이든 시정이든 제일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무관하게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협치 체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최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행복학교입니다. 자, 그동안 행복학교 어떻게 추진을 했고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예, 이른바 경남형 혁신학교가 행복학교입니다. 제가 2014년 취임하고 2015년부터 행복학교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이 혁신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름을 행복학교로 바꾸는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혁신학교보다 오히려 행복학교가 더 좋은 이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래형 학교 또는 혁신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 이것이 저희들의 행복학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1000개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행복학교가 65개, 65개의 행복학교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붉은색은 행복학교, 파란색은 일반 학교입니다. 전체 교사의 88%, 학생의 84%, 학부모의 85%가 행복학교를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학교의 77%에 비해서 행복학교가 86% 가까운 만족도를 보임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행복학교는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행복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도내 전체 학교가 행복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근데 그 행복학교에 대해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많은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학생들의 학력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역 언론에 나기도 했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이제 기초학력 평가에 보면은 경남이 그 기초 과목들에서 굉장히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것은 원래 경남이 원래 처음부터 그랬다면 다른 문제인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대는 나아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경남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요? 행복학교가 학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뭐 초등학교는 뺐습니다. 학력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행복학교가 지정이 되기 전과 후의 변화입니다. 학업 성취도의 결과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정 전에는 5.0%였습니다만 지정 후에 평균 1.8%로 3.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학력 이상의 비율이 지정 전에는 61.3%, 지정 이후에는 73%로 12%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유사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줄어들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행복학교가 그만큼 교육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고요. 이제 대체로 행복학교를 바깥에서 들여다볼 때 일반적인 기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수학문화관을 전국 최초로 유치를 했습니다. 수학을 뭐 다들 수학 포기자, 수포자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냥 공식 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공부하는 이런 수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연구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학교 생활에 이리 행복하면서도 마치 노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성적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우리 수학문화관이 추구하는 또 앞으로 미래 교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냥 선생님 설명 잘 듣고 똑바로 앉아서 필기 잘하고 5개 중에서 찍는 거 잘하는 이런 기존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생관과 지금 행복학교가 추구하는 학생관을 바라보면 조금은 겉으로 바라볼 때는 뭐 공부를 하는 것인지 놀이를 하는 것인지 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면서도 성적은 쑥쑥 오르는 이번에 저희들은 대학 입학의 수시 전형에 있어서도 기존의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저는 좀 우리 자랑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행복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학생들이 이야기가 진학 만족도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행복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렇게 행복한 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학교에 대한 편견은 조금 씻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교육감님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도
다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이제 취임 1주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동 청소년의 뭐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보호, 또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 이런 거에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에 교원 업무 경감이라든지 또 교원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박종원 교육감은 선거 때도 교원 업무 정상화, 업무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교원 업무 적정화 문제가 나오면 저는 참 억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서 가장 크게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평가가 그렇게 썩 이제 좋지 않은 것을 저희들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존의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교육감이 또 자꾸 새로운 업무를 선생님들에게 부과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편하게 쉬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업을 바꿔주십시오, 평가 방법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던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의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잡무의 수준으로 보면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것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른바 잡무라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또 그 시간만큼 새로운 수업, 새로운 평가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을 수도 있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선생님들을 아이들 가까이에 들여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노력이 성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성과가 적다고 판단이 되면 좀 특별한 대책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 공개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을 잡무로부터 배제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은 방금 하 변호사님 지적처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인사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건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부,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되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경력 중심이라면 앞으로는 역량 중심으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전문성, 도덕성 이런 것까지 가미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주할 생각입니다. 네. 얼마 전 일선 학교 관리자들의 갑질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학교 노조 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학교장 갑질에 대해서 공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피해 사례에 대해 공동 현장 대응팀을 꾸려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지난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교육감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가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공무원 행동 윤리 강령을 새롭게 개정해서 배포하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법까지 바뀌어가면서 이른바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하여서 처벌하고 징계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 사회는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더 진작에 우리가 일찍 노력했다면 이런 문제가
문화로서도 제도로서도 함께 갈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저는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학교 문화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뀌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작에 했더라면 갑질, 미투, 학교 폭력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처럼 심각하게는 안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근절하는 것과 함께 이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또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럴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5만 명의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 교육을 이제 만들어 가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앞에도 얘기를 한 걸 보면 교육 인권 경영, 그리고 경남 교육 회의, 경남 교육 사랑방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추상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2기 교육감 1년을 지내고 나서 그 도민들께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한자성어를 쓰면서 우문현답의 뜻을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에 만든 정책을 좀 더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기 4년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500인 원탁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500인 원탁회의는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500명의 청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여쭈었던 단편적인 것인데 비해서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랑방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해줬으면 바라는 중요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20개 가까운 정책의 제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정말 우리 도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간절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을 이제는 정책으로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역기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큰 순기능을 위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방으로 찾아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경남교육회의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공론화위원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 학교를 이도 옮기려고 하다가 학부모들과 동창회의 반대로 좌절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공론화위원회에 던지고 싶고 그런 것을 해결해 줄 기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경남교육회의입니다. 아까 인권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 저는 이런 그 어떤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패널께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경남 교육의 방향이 아까 미래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미래는 지방 소멸 시대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썩 우리가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경남 교육이 연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래서 서울이나 외국과 같은 좋은 데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오지만 다시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우리 지역을 생활살이를 좀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성적 순대로 잘하는 사람만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또 그런 풍토가 잦아들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좀 더 그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경남 교육이 위기라고 합니다. 우선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있겠고요. 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좋아서 이사 오는 도시, 이사 오는 경남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때문에 오히려 이사를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의 구도심에 한 오래된 초등학교가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큰 별들을 많이 내었던 우리 경남의 한 시골의 초등학교, 면단위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고요. 또 중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만일 여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 이제 인구는 영영 감소합니다. 그 업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 심각한 점에서 저는 볼티모어 같은 도시, 사실 볼티모어가 이제 우리 마산, 창원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한동안은 엄청난 산업 도시였는데 과거 마산이 7대 도시며 누렸던 같은 그런 도시인데 상당히 쇠락했고 교육 또한 굉장히 낙후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맞춤형 교육, 에듀 테크놀로지,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소질과 재능에 맞는 1:1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 상당히 새로운 미국 교육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볼티모어가 바로 미셸 리 교육감이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로운 5G 네트워크 통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혜를 모으신다면은 우리 경남 교육이 오히려 적은 학생 수 때문에 더 알차게 가르치고 더 1:1로 맞춤하게 가르치고 지금 20명, 30명 안치가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학생마다 재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데 그러니 5명 공부하고 10몇 명은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스마트 교육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티모어 같은 그런 맞춤형 에듀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야 경남에 가면 정말 교육이 최고라더라. 그래서 이사 오는 경남 또 이사 오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4년의 임기 중에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실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경남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대해서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그 걱정을 저희들이 고스란히 안고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교육이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꼭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교육, 그리고 새롭게 바꿔나가기 위한 혁신교육,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교육, 이 세 가지의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방향에 맞추어서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감, 그렇게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경남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는 중심이 되는 그런 멋진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재선으로 취임해 취임 6년째를 맞이하는 박정훈 교육감,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혁신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많은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